자, 출제 총평.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다라고 평가합니다. 그 서너 문제 정도가 변별력이 출제되고, 그중에 또 두 문제는 상당히 킬러 문제. 해마다 한 문제씩 킬러 문제죠. 작년에는 먹는물 수질관리 기준 관련되는 거 출제가 됐었는데, 올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하는 거, 이게 교재에는 수록이 돼 있지 않았었죠. 그래서 킬러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. 교재에서 있기는 있었는데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까지 수록되지 않았던 문제, 이 두 문제 정도가 대부분 다 이제 책에서도 없었던 당황을 했을 건데,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변명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책에 없는 건 다른 책에도 없습니다. 다른 책에도 없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책을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봐가지고 시험 문제를 준비했을 수험생들은 10,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.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,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,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죠. 물론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대비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,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는 킬러 문제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올해도 한두 문제 정도가 교재에 없는 것이 출제가 됐고요. 나머지 두세 문제 정도는 교재에 있긴 있는데 평소 때는 조금 중요도가 덜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신설된 조항이라 가지고,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한 것들인데, 위생 책임 관리자, 위생 관리 책임자, 이 경우에는 신설됐던 거죠. 공유 주방과 관련해서 신설됐던 조항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, 그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지만, 나머지 한 서너 문제, 15문제 정도는 늘 기본 교재에서 봤던 문제들,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하지만 한 서너 문제 정도가 변별력 있게 출제하고, 이제 그게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, 고득점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요. 문제의 전체 문장이죠. 식품위생법 전체가 작년에는 16문제인데 올해 10문제, 상당히 많이 비중이 떨어졌죠.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은 각각 파트별로 중요한 테마별로 다 나왔던 건데, 전체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. 숫자, 날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곧잘 나왔었는데 예상 내용대로 그대로 출제가 됐죠. 학교보건법은 학교 시설의 환경위생, 요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었지만, 어린이 기호식품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도에 그린푸드존 해가지고 기출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. 그때도 이제 2018년 해설 강의할 때도 요거는 교재가 없어가지고 프리타임 문제였다라고 했는데, 기본 교재 저 뒤에 기출 예상 문제에 요 문제가 그대로 있었죠. 보기도 똑같았습니다. 보기도 똑같은 문제니까 그게 완전 기출 문제가 그대로 반복했던 거죠.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친화제도라는 게 신생인데, 이건 거의 주는 문제죠. 다음에 이제 보기에 보면은 살짝 이제 그 말들을 함정을 하고 팠는데 아주 좀 정확한 함정들이죠. 그리고 국민 영양관리법은 5년째 한 문제 출제가 되냐고.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나 기타 문제, 이게 이제 킬러 문제, 구분 문제였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이죠. 그리고 위생과 목적, 제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각 법의 입법 목적 그리고 정의가 중요하다 하고 했던 것인데, 요거죠. 근데 4가지 법의 입법 목적이 등장을 했었는데, 역시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뭐였습니까? 학교 급식법은 학생만 되지 교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보고 문제에서도 봤고 기본 수업 그리고 문제 풀 때 늘 강조했던 건데, 그 내용을 그대로 출제자가 우리 책 보고 제 수업 듣고 낸 것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던 문제였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 문제로 보시는 부분이고요. 자, 출제 경향 분석을 요정도하고 실제 문제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.